메스웍에서 이제 AI 기반 전기 기술 혁신, 청정 에너지 전환과 전동화를 위한 설계 유연성 및 운영 최적화에 대한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매틀랩이랑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전력전자 시스템 개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이 고객이랑 어떻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가에 대해서 진행하고, 이 하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틀어주었습니다. 뭔데? 그냥 이제 뭐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다, 매틀랩을 쓰면은 손쉽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어가지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는 이제 일렉트리컬 디바이스가 다양화되고 성능이 향상되고 기능들이 더 많아지면서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 비용과 마켓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요소들로 이제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틀랩이랑 협업하는 회사들의 이제 약간 리뷰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했더니 훨씬 디자인하기 편해졌다, 프로타입 만들기 쉬워졌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 프레젠테이션의 이제 아젠다는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뭔가 설명하고, 계통연기 인버터 개발할 때 어떻게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가, 협업하는 회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저들의 이야기들을 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리콰이어먼트가 있으면 그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제어기 디자인, 메카니컬하게 디자인, 전기 회로 디자인 해서 총 세 가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검증은 인베디드 코드를 통해서 제어기만 검증이 되고, 이 전자 기계 이런 부품들은 다 셋이 한 번에 모아서 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 간의 유기적인 검증이 상당히 힘들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 모델 베이스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델 베이스다 보니까 리콰이어먼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이 힐스 모델을 통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쉽게 바꿀 수 있고, 이 인베디드 코딩을 통합하지 않고 힐스와 인베디드 코딩 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스케이프라는 매틀랩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찾기도 훨씬 쉽고, 이제 시뮬레이션 한 번으로 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고, 힐을 씀으로써 이제 개발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이제 그에 따라서 시간도, 인베디드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은 그냥 모티베이션이니까 뭐 저렴한 비용으로 더 쉽게 디자인을 하고 에러를 수정할 수 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은 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얼리 일찍 발견하면은 디자인하는데 이제 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더 좋은 퀄리티의 워크 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초기에 이 검증을 해야 되는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에러를 찾는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만약에 코딩하는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그럼 현재 내가 코딩 진행 중이었으면 이제 에러를 찾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데, 만약 내가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에러 찾는 게 살짝 좀 어렵죠. 코딩 이미 다 검증해 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디자인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 하면 이 디자인 단계의 에러는 발견하기 쉽죠. 하지만 코딩하고 있을 때 디자인 에러가 발견되면은 수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코딩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디자인 에러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 해결한 비용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에 요구 단계에서의 에러를 테스트할 때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디자인도 뜯어 고쳐야 되고 코딩도 뜯어 고쳐야 되고 하니까 이제 테스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상황에 맞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이제 고생을 덜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랩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 테스트 할 때 뭐 리퀘어먼트 에러를 고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좀 보겠다 하는 게 이제 모델 베이스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 연계 인버터에서 이제 어떻게 모델 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나 이 유저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제어기 만들고 플랜트에 적용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 프로세스를 제어기 만든 거를 실제 플랜트에 넣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플랜트 대신에 이렇게 힐스 장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찾겠다라는 게 주된 목표고요. 장졸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틸리티 그리드를 시뮬레이션으로 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힐스 앞단에서 시뮬레이션이랑 연동을 하면 유익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드 코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요구 조건이 있는데 다 만들어 놓고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힐스를 이용해서 검증하면은 이 리얼 시스템 하기 전에 훨씬 빠르게 에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대체해서 힐스를 하면 뭐 에러를 빨리 찾을 수 있다. 테스트 그리드, 뭐 펄트 시나리오 등을 실제 플랜트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힐스를 쓰면은 쉽게 검증할 수 있다. 실제 플랜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뭐 시작하기가 이제 아무래도 플랜트에 비해서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쉽다. 이런 내용이 되고 이제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되는가 하면 요구 조건이 먼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우리는 플랜트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이것도 각각 플랜트 모델링 한 거는 힐스랑 동일하게 구현을 해주고 컨트롤러를 모델링 한 거는 이 레피드 컨트롤 프로토타입 해서 이 제어 쪽보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이랑 이 힐스 장비, 그 다음에 레피드 프로토타입과 이 새 시스템을 좀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모델 베이스로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어 성능을 검증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플랜트 모델링을 하고 컨트롤러 디자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력전자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인베디드에 관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오토메이션하게 코드를 생성해 주겠다. 또 메탈랩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C2000이나 스피드보트 하드웨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코드를 힐스와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루프 테스트를 통해 내 제어기를 검증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할 건가 하면은 플랜트를 이것도 다 이제 태양광 같은 거는 매틀랩 있으니까 블록 써서 구현해주고 인버터 블록으로 모델링 한 후 그리드 상황도 이제 블록으로 모델링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랜트는 간단하게 이제 심스케이프를 통해 모델링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가면 제어기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서 제어해야 되는 스위치나 이제 하모닉 성분 같은 제어 성분이 있고, 그다음 초단위에서 제어해야 되는 전압, 주파수, 뭐 트랜지언트 상태가 있고, 시간 단위로 제어하는 이제 태양광의 어떤 발전 상태 같은 제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어기를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 그리고 스위칭 하드웨어 부분 세 가지로 쪼개서 이 블록 형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은 우리가 쓰는 인버터의 제어 상태, 그다음에 컨버터 컨트롤은 이제 전압 전류 제어, 그다음에 스위칭은 PWM 생성, 하드웨어는 이제 펌웨어 단이 되고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측정값을 통해 제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버터 단을 보게 되면 이 간단하게 그림처럼 토폴로지가 있다 가정하면 여기서 측정되는 PV 그리고 DC 전압값과 이제 전압을 통해 에러로 PI 제어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인버터 제어기가 하나 있고요. 이 인버터 제어기를 설계할 때는 이렇게 심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제어기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비선형성을 보정하기 위해 이 메탈랩에서 에버레이지 모델을 쓰면은 손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보도선도까지 다 그릴 수 있고 이 PID 튜닝도 잘 모르면 하기가 어려운데 매틀랩을 이용하면은 클릭 한 번에 최적의 값을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통 동기하는 컨트롤 부분도 똑같이 3상 있으면 우리가 늘상 하던 것처럼 이 DC 값을 통해 PID 제어하고 PLL을 쓸 건지 그리드 포밍으로 제어할 건지 뭐 아이슬란드 모드를 할 건지에 따라서 PWM 컨트롤이 설정이 되는데 이것도 유사하게 이 심스케이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코드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블록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것도 사실 보면 그냥 이품은 그림으로 이쁘게 보여주는 거라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맥시멈 파워포인트를 찾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 코드를 준수한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 코드를 준수하게 알고리즘을 짜서 스코프로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폴트 라이드 스루 알고리즘까지 구현이 다 된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코드를 어떻게 사용자가 구현할 것인가 하면 이 부분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뮬링크에서 블록처럼 저희가 구현을 하면 이 오토 C코드 제너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 우리가 쓸 수 있는 C2000에서 적용할 수 있는 CCS에 쓸 수 있는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바꿔준 코드를 그대로 그냥 TI DSP에 업로드를 하면 방금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힐스를 써야 되는데 이 힐스에 관한 코드도 우리가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C와 힐스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을 쓰면은 우리가 멀티코어 CPU에서 할 것인가 뭐 FPGA에서 구현할 것인가만 설정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스피드보트에 맞게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줘서 시뮬링크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냐 하면 이제 코드를 새로 짤 필요가 없이 그냥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 속도가 단축되겠죠. 개발 일정이 단축되겠죠. 그런 점에서도 이점이 있고 또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사용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검증할 때도 스피드보트랑 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FPGA를 쓸 것인지 아니면 MCU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 이거는 사용자가 선택만 하면 바로 생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심스케이프를 구현한 걸 이렇게 쪽보드 만들어서 스피드보트랑 같이 물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링크가 아닌 외부에서 측정했을 때 스피드보트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된다.
끝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른 사기업들이 어떻게 매틀랩을 써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되고, 이제 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을 해야 되냐에 관한 간단한 내용. 뭐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정확하고 경제적이다 등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점 하면은 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왜냐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과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를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보드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있던 쪽보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고, 또 시뮬레이션에서 각 단계별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베리피케이션이랑 밸리데이션 하는 게 이제 조기화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FPGA 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자사에서 교육하는 일정들이니까 관심 있으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여기서 더 코스 같은 게 있다 하고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이상입니다.